지난주에 그 빨대왕에서도 소개해드렸고 네. 지금 방송법 문제가 한참 진행 중인데 방송법하고 더불어서 KBS 수신료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KBS 수신료 이슈에 대해서 4월 9일까지 대통령실에서 의견 청취를 하고요. 네네. 그랬는데 95% 정도가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거로 나왔어요. 그런 결론이 나오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걸 반드시 뭐 분리징수로 관철하겠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보도도 몇 개 나오니까 KBS에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사장이 안 나와. 아, 왜? 부사장도 안 나와. 왜? 어? 몰라. 자신이 없나 봐. 그 누가 나왔어요? 사실은 사장이 신원서판이 없기는 해. 정식 임원은 아니고 임원 대우를 해주는 전략기획실장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수신료 국장이라는 사람 둘이 나온 거야. 아니 근데 아니 이쯤 되면은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잖아. 아, 당연히 사장이 나와야지. 그다음에 전 국민이 2,500원씩 가구당 내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걸 받는 KBS가 어떤 설명을 하는 거라면은 아니 요즘에는 뭐 이슈가 나오면은 사실은 대통령도 사실은 또 스태핑 됐었고 그다음에 뭐 그거는 저 MBC가 깽판 쳐가지고 이제 안 하지만은 요즘에도 국무회의에 가끔가다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렇죠. 막 나와서 발표를 하잖아요. 어떤 이슈에 대한 입장을 자기 생각을 아니, 그다음에 설득하려고 노력하잖아. 얘네들 그 특징이니까 문재인도 맨날 기자들하고 소통한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거의 안 했잖아요. 기자회견은 5년 동안 한 10번 했나? 그 정도. 얘네는 약간 조선시대의 왕 어떤 이런 개념이 있나? 어떻게? 그다음에 맞아요. 그리고 뭐 맨날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께서 뭐 어쨌다 뭐 난 진짜 그런 거 보면 구역질 나는 거야. 나도. 아니 미국에는 그 진짜 아니 트럼프도 그렇고 그것 예전에 때문에 뭐 문재인이 화났구나. 5년 동안 자기가 대통령은 기자들을 안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거야? 장막을 쳐놨는데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만나서 5년 동안 이런 걸 물거품을 만들었다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사장도 안 나와. 부사장도 안 나와. 최소한 사장이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안 나왔다면 부사장이라도 나왔어야지. 네. 부사장도 안 나와. 그러네. 그러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본부장이라도 나오든지 아무도 안 나와. 네, 그래놓고서 네. 이상한 뭐 국장급 뭐 이런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분리해서 징수할 경우에 공영방송의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는 제가 KBS에 있으면서 뭐 제가 분리징수를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다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진솔하게 설명을 해야 돼. 공영방송의 역할이 위축될 우려 이런 얘기 때문에 분리징수가 안 된 게 아니잖아. 아니 지금. 공영방송이 역할을 했어야 위축이 되지. 바보야. 공영방송이 역할을 하는 거는 오케이 그거에 대한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제도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지금. 큰일 났는데. 잠깐만요. 네. 햇살 가득님 대한연대 네. 후원 5,000원 가능하도록 저희가 해놓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작은 금방이 아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모네이드님이 네. 문재인이 인어공주냐는데 그럼 문재인이랑 사귄 거야? 제가 인생이 어디까지 망가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내가 아니 진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공영방송으로서의 그 일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KBS는 알아야 돼. 0을 1로 나눠도 0이고 2로 나눠도 0이고 100으로 나눠도 0이야. 그냥 니네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위축될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재난 방송이다. 그다음에 뭐 소수자를 위한 방송이다. 그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거다. 일부는 있어요. 그런 거.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는 마시고. 근데 아니 소수자를 위한 게 차별금지법 이런 거잖아. 아니 그런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왜곡돼 있다 보니까 들이내게 내밀 카드가 별로 없어진 거야. 결국에는 이런 어떤 정치적 불공정성이 너무 그렇죠. 사실은 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결국 이 기자회견을 만약 했다라고 한다면은 기자회견에서는 뭐에 대한 답을 하고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느냐. 정치적 공정성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인식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럼 예전에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얼마 전에 보도국장 된 성재호라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개소리를 했잖아요. 공정성이라는 건 100% 인정받을 수가 없다. 어떻게 해도 불공정하다고 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궤변을 늘어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반은 궤변이고 반은 뭐 일부분은 인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야. 사실은 뭐 다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공정성이 너무나 빈번하게 너무나 심도 깊게 그리고 발생을 해왔다 이거야. 다 떠나서 좋아. 성대현 말 다 인정하더라도 없는 사실을 보도하면 안 되잖아. 그것도 했잖아 심지어. 그러니까. 근데 이 신문사 세 군데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다음 장 보고. 공정성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중앙일보는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공정성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 힘들다. 왜 나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노컷뉴스는 여야가 바뀔 때마다 수신료 문제가 왜 반복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여기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유럽 47개국 외무장관이 합의한 공영방송의 독립성, 재원의 독립성. 여기서 노컷뉴스가 물어본 거는 그게 아니잖아. 여야가 바뀔 때마다 어떤 정치적 관점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근데 너네들은 맨날 그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정파만을 쫓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되냐 이런 문제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겨레도 그런 말 했어요. 방송사의 공정성과 수신료의 분리징수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엉뚱한 소리를 하더니 2016년에 대법원은 KBS의 방송 내용이 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이유로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일종의 나는 귀족입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 세 가지 답변 어디에도 KBS 기자로서 KBS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방송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의 자신감과 사명감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로 들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쩜 언론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저렇게 없어? 그러니까 KBS와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에 관해서 그게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해야 돼. 그걸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다음에 그 문제가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 뭐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문제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동의는 하지 않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겠다든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아이고 햇살 가득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후원해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드트님 그 고발한 편파 불공정 사건은 지금 다 방통위에 지금 네네네 상태고 아직 그렇죠. 결과가 잘 안 나와요. 방통위도 좀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가지고. 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KBS 수신료 징수 다툴 일이 아니고 공영방송의 미래 논의했으면 이게 되게 오만한 소리인 게 뭐냐면은요. 아니 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수신료 징수 KBS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계시지만은 KBS가 잘못한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50%는 있어. 그러니까. 그럼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들어. 아니 때를 쓰지 말고 국민을 설득해. KBS가 어떻게 달라지겠다. 뭐가 문제였고 그래서 국민들의 방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겠다고 설득을 해. 근데 이 표현을 보면은 딱 전형적으로 직장에서 그 꼰대 상사들이 후배나 그렇지. 뭐 부하들한테 하는 그런 소리. 야, 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난 들을 생각이 없고 이거나 네가 준비해 와.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국민들한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그럼 공영방송의 미래는 누가 논의해? 그러니까. 그리고 공영방송의 미래에 관해서 얘기되는 게 되게 황당한 얘기들만 한참 했었어. 이날 기자회견 하는데도. 아니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해서 니네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 사실은 정보 보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거기다 놓고 감나라 대추나라 대도 하는 소리 하지 말고. 사실은 저도 KBS에 있지만요. 공영방송의 미래를 논의하는 순간 KBS의 미래는 더 암울해져. 솔직히 말하면. 왜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영방송이 처음 생긴 게 BBC가 처음 생긴 게 1925년 언저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방될 때부터 경성방송국도 시작해서 뭐
이 국영방송국으로 있다가 1973년에 네네. 공영방송이라는 체제로 이제 독립을 한 건데 공영방송이 있을 때의 기술적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영상을 찍는 행위, 그 다음에 그걸 편집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거를 전송하는 행위가 그러네.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맞네. 완전히 그러니까 약간 사료적 가치 자체가 되게 있었겠네요 그때는. 기술적 접근할 가능성이 없는 거야. 왜냐면 지금은 그냥 휴대전화로 아무거나 찍어서 이렇게 찍어도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우리 어렸을 땐 사진기도 없어가지고 사진기 하나 가지고 싶어서 막 그랬잖아. 우리 아들 그 아기 때 그게 비디오 테이프로 있어. 아 그러니까 그게 파일로 있지 않아. 그거 빨리 비디오 테이프 저 디지털로 빨리 변환해 너. 어디 가서 변환해야 되나? 하는 데 있어 내가 알려줄게. 알았어. 그런 거 하나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에 10,000원 정도 내면은 진짜 이게 진짜? 변환해 줘. 그러면은 저기 API 파일로 바꿔줘. 그래야 되겠다. 근데 그러면 편집기도 가만히 보세요. 과거에 비디오를 편집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었잖아. 특히나 방송사 수준의 이 퀄리티 있는 편집을 한다는 거는 그때 편집기가 3,000만 원이었어. 옛날에. 그 3,000만 원이 아니라 거의 1억 원 가까이 됐다. 그다음에 ENG 카메라라고 방송사가 들고 다니는 거 있죠. 제가 입사할 때도 그게 하나에 3,000만 원에서 나중에 좀 소니에서 디지털로 나올 때는 7,000만 원 막 이렇게 됐던 거야. 그다음에 영상을 전송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전송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지상파 이 네트워크밖에 없었던 거야. 지상파 망밖에. 그러네요. 과거에 뭐 전화기 저기 ADSL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인터넷이라는 게 1992년인가 우리나라에서 89년인가 들어왔지. 인터넷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모든 기술적인 허들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사회적으로 되게 희귀한 자산이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그거에 따라서 너네들은 당연히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공영방송은. 지금은 OTT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OTT 유튜브를 뭐 OTT로 보는 뭐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기 뭐 넷플릭스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이런 거 얼마나 올렸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어떤 모든 정보의 어떤 SNS로서도 모든 정보가 다 유통이 되고 있잖아. 그리고 옛날에는 드라마를 하면은 일주일에 2개 이렇게 해주니까 그걸 기다렸는데 맞아요. 요즘은 넷플릭스에 가서 내가 보고 싶은 만큼 그냥 끊어서 보면 돼. 그럼요. 내 시간에 맞춰서. 그냥 달려서 보는 거죠. 미국 KBS에서는 삽살개 오소일상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방송과 관련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조건 자체가 변했어. 완전 달라졌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 중에 한 마디는 맞아. 공영방송이 과거 어떤 아날로그 시대 그 시대에 존재하는 형태의 법제 형태로 돼 있다라는 건 맞아. 그러면은 디지털 시대의 그런 공영방송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사실은 KBS가 먼저 내놔야 돼요. 그러네. 근데 지금 KBS 이 김희철 체제 아니면 박성재나 뭐 이런 최승호 체제 MBC 이런 데서 그런 거 하나라도 나온 거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당장 없어요.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어떻게 이 시기만 넘겨보고 자기네 그냥 퇴직하면 끝이잖아. 그러면은 이 어떤 정보의 홍수 그 다음에 뭐 누구나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신문도 많아지고 네이버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유튜브도 많아지고 너무 많아졌어. 이런 데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떤 그 가짜 뉴스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편향적인 어떤 정보도 많아지고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공영방송의 역할 범위 중에 하나는 누구라도 동의할 만한 객관적인 뉴스 그 다음에 어떤 중립적인 뉴스 그거를 통해서 최소한 전체적인 언론판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최소한 편견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연대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대한연대 같은 시민단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하면서 그 조회수를 늘리고 회원가입을 늘리는 방법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막 큰일 났다. 맞아요. 호들갑 떨고 다 죽었다. 막 이렇게 오버하고. 하고 여기서 막 쌍욕하고 이러면은 그럼요. 맞아요. 사실은 대한연대도 더 많이 클 수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선을 지키고 조금 무거운 주제도 우리 세금기생충 맞아요. 그거 진짜 준비하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자료 이만큼 뒤져. 근데 사실 조회수 안 나와요. 그럼요. 근데 그 중에 한두 개만 이렇게 탁 떼가지고 뭐 문재인 죽었다 이렇게 하면 사실 나와. 그렇지. 근데 우리는 후원회비로 왜 이렇게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가지 않는다고. 그럼요. 그래서 조금 네. 힘들더라도 조회수가 좀 더디 나오더라도 네.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빨대왕이랑 대한연대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다니까요. 그럼요. 그래야죠. 근데 심지어 우리 같은 시민단체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KBS가 더 탐사랑 KBS랑 뉴스를 놓고 보면 일장기 뉴스를 보고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제가 제가 뭐 미국 켈리에 사는 삽성이 웃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정할 수가 없어. 그런 그러니까, 어떤 지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KBS는 좀 지루하지만 사료적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다룬다고 했을 때 국민이 바보가 아니라니까. 내가 안 봐도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EBS의 유시춘 때문에 짜증은 나지만 EBS의 그 문명과 수학이나 넘버스 같은 다큐를 너무 좋아해요. 맞아요. 그 EBS가 아니면 누가 만들 거야? 그러면은 EBS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만들게 우리가 돈 좀 수신도 내주면 난 낸다니까? 사실은 KBS도 그런 거 만들려는 노력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전부 다 무슨 어떤 좌파적 편견만 찌든 그런 프로그램 만드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진짜. 나는 공공병원에 반대하거든요. 공공병원 늘리는 게 별로 안 좋아.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면은 서울대병원이 공공병원이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민간병원이지만 의료비 차이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의료 서비스 질도 차이가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네. 왜 근데 내가 공공병원으로 반드시 동의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믿는 병원 두 개가 있어요. 보훈병원이랑 경찰병원이에요. 보훈병원이랑 경찰병원은 정말 국민이 세금을 때려받아서라도 나는 세계에서 제일 좋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공공성의 가치에 국민이 판단한다고. 근데 그럼요. 민간 병원이랑 똑같이 진료하는 병원을 공공병원이라고 많이 만들고 돈 내라고 하면 그건 나 동의할 수 없어. 그거는. 그리고 그 그리고 공공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마치 이제 사람들이 특히 좌파들이 착각을 하는데 공공이라는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효율적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쟁력이 있어야 돼. 그렇지. 두 가지가 다 그렇지. 관철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우리 유진 쌤이 계속하는 세금 기생충이 돼버리는 거야.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 고대영 사장이 KBS에서 해임될 때 그 해임 사유 중에 하나가 조직 개편을 마음에 안 드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 개편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게 했고 그 조직 개편을 욕하면서 해임 사유에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KBS에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함으로써 사실은 수익성도 아니에요.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그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또 이렇게 억지를 써가면서 그게 마치 공공성하고 배타적인 상호 배타적인 그런 개념인 것처럼 몰아가요. 근데 공공성하고 그 공공성을 지키는 하나의 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그건 세금 기생충밖에 아닌 거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조직 개편했다가 그럼. 정 맞은 사람이 정철웅이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경쟁력이 없으면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거야.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사용자나 소비자들한테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면은 같은 만족감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공공병원이 요금은 비슷하게 받는데 만족감이 떨어지면은 더 비싸게 받는 거야. 그거는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대한민국 좌파는 그걸 가지고 심지어 공영방송 사장까지 해임하는 그 근거로 쓴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수신료 징수 다툴 일이 아니고 공영방송 이건 진짜 오만한 소린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 기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해요. 여전히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방만 경영 등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사람이 2019년에도 21만 명이 국민청원에 참여했던 일이 있다. 수신료 분리징수 청취 결과만으로도 큰 채찍을 맞은 것이라고 본다. 사실은 뭐 이 부분은 이렇게 인정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2019년에 이미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던 거야.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게 뭐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등
아니 예전에 문재인 때 청와대 청원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이야. 더 심해. 한 사람당 네다섯 개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거예요. 이게 표본이 뭐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거 자체가 어떤 행위를 하는 이게 어떤 행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 이걸 통해서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에 대한 어떤 일차적인 어떤 여론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려면 그러니까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설계된 그런 방식으로 이걸 조사를 하겠죠. 공영방송은 주인이 국민이라며. 그렇죠. 국민의 95%가 니는 싫대잖아. KBS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KBS가 생존을 하려면 정말 어려운 길이지만은 KBS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자기한테 질문을 하면서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오바지를 그렇죠. 하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어떤 특정한 정치 진영의 어떤 그 걸레 같은 노릇을 하고 있지 네. 않은가 네. 계속 자문을 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오만해.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게 맞는 길이야라고 가다가도 한번 큰 사건이 딱 터지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지 하고 돌아봐야 돼. KBS가 있잖아.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가다가도 이번에 일장기 사태가 터졌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보를 낼 때는 우리 시스템과 그럼요. 다들 정신에 뭐가 문제가 있었지 점검해야지. 여기서 그럼요. 그거 별거 아니고 추신도 내라고 하면 안 되지.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오버는 계속 그 되는 이동재 거야, 기자 뭐 그렇지. 사과한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자들만 딸랑하고선 아직까지 회사 차원에서 네네네.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 진짜 무시무시한 짓을 해놓고선도 아직까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수신료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네. 드리고요. 수신료와 더불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방송법 개정안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KBS가 하는 짓. 그러니까 국민들이 KBS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관없이 나는 어떤 생존 조건을 보장받아야 돼. 뭐 이딴 식의 어떤 그 오만한 생각이 이제 좌파 차원으로 확대된 거지. 그 좌파가 특히 민주당 운동권 정권이 이런 공영방송을 내가 영원히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놀아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생각으로 진행하는 거로밖에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네네. 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언총 대한민국 언론인총연합회에서 지금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네네네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언론인총연합회 회장인 김현우 회장이 방송 장악의 악순환을 끊는 해법은 오직 공정방송뿐이다. 네네네. 자꾸 뭐 이런 식으로 뭐 방송법이나 뭘 만들고 이럴 생각하지 말아라 다음 장. 하면서 이제 특정 세력에 의한 방송 장악을 절대 반지에 비유해서 우리가 그 절대 반지를 그 용암이 끓는 그 용암 속으로 던져버리려고 우리가 열심히 가는데 그 옆에 그 옆에 골룸이 계속 쫓아와 이놈들이. 최민희가 진짜 골룸이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해. 언론 노조가 골룸이야. 아니 근데 최민희랑 너무 닮아서 골룸이야. 맞아. 이 골룸이 계속 쫓아와서 막 회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뭐 또 성명을 냈어. 뭐 여기다가 소개는 안 했는데 이 골룸이 오늘 국민의힘이 또 저기 그거 헌법 소원 한 거 있잖아요. 뭐 이거 가지고 또 한바탕 언론노조 비대위 꾸렸던데 이 문제에 대응하려고. 근데 너무 좀 뻔뻔하지 않아 진짜. 뭐냐면은 지가 요구하고 민주당이 한다. 그러니까. 그 언론 노조의 요즘 그런 성명에 보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꼭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뭐 이게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 그래놓고선 친민주당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 뭐 아니다 뭐 이런 민노총 그거 아니다래. 아니 애들이 눈 가리고 아웅을 해도 그러니까. 와 정말 나 진짜 미치겠다니까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요. 도대체 뭘까? 맞아.